네, 새누리당 사정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친박과 비박. 아니, 당신들은 최순실의 남자 아니냐 이렇게 싸웠고요. 아니, 반대쪽에서는 이 정도라면 인간 이해하라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친박과 비박의 싸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산 싸움도 있습니다. 500억입니다. 내가 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 어쩌면 눈살이 찌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친박과 미박, 새누리당의 내부 갈등 상황입니다. 소개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후한 무치일 뿐입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 옆에 최순실이 있다는 건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김무성 전 대표만 최순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대선 후보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최태민 씨가 박근혜 후보 처남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와는 다르다. 민심을 상당히 거스르고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당을 가르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스스로 이 당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에 그대로 남아서 당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일부 의원님들이 모여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 유승민 대표는 전 대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앞서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에서 출당시키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김무성 대표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왜 나까지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내가 하는 정도로는 너를 더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친박 진영에서는 비박 진영의 두 사람의 정치를 콕 집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구장차장께 먼저 여쭤보고 네. 왜 두 사람입니까? 일단 그 탄핵에 대한 그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센데요. 새누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이 좀 더 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 탄핵에 주도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박계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상황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친박계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결이었는데 그 국민의 요구에 떠밀려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상황에서 친박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친박도 이제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 친박의 싸움으로 가면 너무 불리하니까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이걸 좀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앞장섰던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를 겨냥해서 출당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이래서 넌 정치를 모른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대통령 곁에 있었던 친박 진영들은 좀 조심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신지호 의원 나오셨는데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그 탄핵 그 소추안이요. 국회에서 예상을 뛰어넘으면 압도적으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새누리당 당권을 쥐고 있던 친박 세력도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상식이고 당위입니다. 네. 그런데 친박 패권주의라는 우리가 용어를 네.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유행가 중에도 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유행가가 있는데요. 그렇죠. 패권주의는 아무나 하나, 아무에게나 패권주의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정치에서요,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게 네. 민노당이었어요. 네. 민노당에서 이른바 그 NL하고 PD, 그러니까 NL은 나중에 그 통진당 돼가지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종북 주사파해서 해산명령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끼리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그 NL을 공격할 때 이제 패권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당권 유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말하는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세계사에서 처음 나온 게요.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때 말이에요. 네. 소련군이 탱크로 와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패권주의라는 거는
상식, 합리 이런 걸 뛰어넘어서 힘으로 모든 걸 다 제압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통진당도 2012년에 보면 그 여론조사 경선 조작해갖고 나중에 전당대회 때 말이에요. 네. 그 유시민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머리끄댕이녀라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패권주의가 암만 여론의 질타를 받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스스로 그 권력을 놓고 물러난 역사적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이러는 거는 패권주의로서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반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특히 이제 이장우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최순실 우리 책임 없다. 다 물어봤더니 최순실을 아무도 모르더라. 김무성 대표 다 안다 그랬는데 역시 당내에서 책임은 김무성 대표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밉다 안 밉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밉다 안 밉다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건 당연히 국민이 밉다 안 밉다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밉다 안 밉다를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면 네. 사실은 지금 있는 논란 이것은 새누리당 전부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친박이 더 많이 져야 될 부분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이 탄핵안이 220석 내기 230석 정도만 가결이 돼도 네. 친박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사실은 네. 당을 해체 수준에서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당을 정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네. 저는 뭐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저는 친박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1차 책임은 친박에 있고, 그러나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요, 친박, 비박 구분할 것 없이 문재인과 상대하는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다 뛰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지만요. 자,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그 경험 많은 선장은 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를 놓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한국을 저렇게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주도에 뭐 친박, 비박 구분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친박의 지금의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말이에요. 친박은 뭐 망가질 만큼 망가졌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보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 역시 여기서 당권을 내놓는 순간 네. 자신들은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장난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망가져봤자 내가 뭐 얼마나 더 망가지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망가져서 더 망가질 때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친박이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가슴 속으로는 네. 그 당권을 내놓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내놓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탄핵이라는 그 숫자가 말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친박한테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명백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일단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곧 제가 볼 때는 지하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 김무성 대표가 이정현 대표를 업어주는 저 장면, 글쎄요. 몇 달 전 상황입니다만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글쎄 정치라는 게 저런 것인지 정치하시는 분 저러신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어쨌건 친박 진영에서도 우리도 모임 만들어서 대항하겠다고 조직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원래 탄핵에 반대했던 인원이 56명이었는데 지금 혁신과 통합연합이라는 이름으로 51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게 새누리당에서 어쨌든 40%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네. 모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싸우지만 속내에 또 이기적인 부분도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이라고 하는 게 500에서 600억 정도를 헤아린다고 하고 내년에 대선하면 국고지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연히 정당 득표율로 나오게 되는데 새누리당 이름을 가진 쪽에서 내년에는 한 72억가량을 지원을 받습니다. 대선 기간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걸 당을 움켜쥐고 있어야 어떻게든지 당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판단도 저는 저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 친박인데 비박 진영에서도 아예 8명을 딱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름되는 8명은 최순실의 남자다.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그리고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황영철, 유승민, 도대체 그분들이 이정현보다 이 당에 와서 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감히 현직 당 대표를 축당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발표를 하니까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 황한 이런 분들이 대출 잘 묻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서 사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금방 떠지 말고 오만 떠지 말고 당원들과 보수 세력들을 절대로 더 이상 모욕주지 말아야 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방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장 차장. 몇몇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이제 유승민 의원인데요. 이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이제 비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 주자처럼 돼 있고 또 비박계 내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제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정현 대표가 강하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현 대표는 이제 당직자로부터 지금 당 대표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17계단을 올라서 당 대표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만큼 당에 헌신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뭐 유승민 의원이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고 쉽게 국회의원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왜 나에게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수호 의원 아들 유승민. 결국 아버지 잘 둬서 대구에,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경우는 공주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하는 것, 당신들 금수저 아니냐? 나랑 좀 다르다.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는 스스로 자칭 뭐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라고 하니까 저런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저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죠? 본인이 그렇게 그냥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은 뭐죠? 그럼 아버님, 어머님 후광에 대통령 됐다 하는 걸 그 부정할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 이제 그 이정현 대표가요, 방금 전에 이렇게 보수 세력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친박이라는 집단이 그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보다 의리를 더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의 핵심 가치는 법과 질서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제 그 검찰 수사에서 발표가 났듯이 그 CJ 그 이미경 부회장 말이에요. 그거 몰아내는데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조원동 수석의 공범으로 적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헌법 119조 1항 보면요. 119조 2항이 이른바 그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렇죠. 그 진보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119조 1항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항이 진보 조항이라면 1항은 보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수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뭐 의원들 간에 친박 의원, 뭐 비박 의원들 간에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밑에서도 친박이 서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제 주요 당직자들이 성명서를 지금 냈는데요. 지금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앞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새누리당을 재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직자들이 지금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 지도부가 저렇게 저항하고 버틴다고 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 이것은 뭐 약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말하는 것 속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도 들어있는 거거든. 나는 굉장히 그야말로 지금 얘기 나왔듯이 무수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말 맞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정치라는 걸 꼭 개인적인 어떤 그 호불호만 가지고 정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정현 씨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거의 말해서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 쌓아 올렸던 저 숱한 그 바닥부터 기어 올라왔던 저거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네.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본인이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를 좁혔고 네. 결국은 그 행동에서 하나도 지금 벗어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그보다는 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표로서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이지 네. 정치인 이정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여기까지 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니까 그걸 좀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일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난 당 떠나지 않겠다. 당에 남아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사나 당이 갖고 있는 자산 500억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실리적으로 따지면은요. 네. 당을 나오면 시베리아에 나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어떤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 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은 당의 재산뿐만 아니라 네. 300만 명이 넘는 그 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당원들을 모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좀 비박과 친박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대통령 탄핵 금요일날 확정됐고 주말을 넘기면서 오늘 첫날을 맞았습니다만 비친박 진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소개했습니다만 야당 가기 전에요. 나라 밖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